이 변화 놓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복지비가 몇 달씩 통장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5분 안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바뀌고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오는 자동지급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필요한 포인트만 딱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가 남습니다. 첫째, 내 가구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둘째, 의료급여에서 부양비가 사라지면 실제로 내 병원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 감. 셋째, 신청주의에서 자동지급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한 묶음과 실전 타이밍까지 3단계로 정리해서 드립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점 작아지고 필요한 분들에게는 찾아가는 지급이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 속도를 따라잡는 사람이 이득을 봅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신청주의를 바꾸기 위해 법까지 손보는 방안을 만들고 있고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노인과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없애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의료급여는 복잡했던 부양비를 정리해서 앞으로는 훨씬 단순해지고 결국에는 부양비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뉴스만 보면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오늘은 숫자와 실제 생활 예시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몇 년 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너무 높거나 재산이 너무 많으면 그 가구는 여전히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 숫자를 사람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이 예외 기준은 예전보다 완화되어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지금은 장관이 노인과 장애 가족이 계신 가구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때문에 막혔던 분들도 앞으로 문이 더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감정 포인트입니다. 혹시 예전에 한번 탈락하셔서 마음 상하셨던 분들 다시 보셔야 합니다. 제도는 그 사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불합격이 오늘의 불합격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를 최소한으로 보장해주는 안전망이라서 실제 생활에 체감이 큽니다. 예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돈을 보내지 않아도 서류상 능력이 있으면 부양비라는 가상의 금액을 잡아서 수급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논쟁 끝에 지난해 가을부터 부양비를 일괄 10%로 낮췄고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부양비 자체를 없애는 방향이 확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심사가 단순해집니다. 서류가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문턱에서 덜 걸립니다. 생활 예시로 볼게요. 시청자분 중에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 어르신이 되시다고 해요. 아들이 멀리 있고 따로 삽니다. 지금은 소득과 재산을 따지고 또 부양의무자 능력을 계산하느라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런데 부양비가 사라지면 어르신 본인 사정만으로 판단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진짜로 필요한 분에게 병원비 안전망이 더 빨리, 더 쉽게 연결되는 거죠. 다음은 신청주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동사무소나 구청을 찾아가서 저는 어렵습니다 하고 손을 들어야 했죠. 문제는 이 과정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제도를 몰라서,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절차가 복잡해서 결국 제때 못 받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말합니다. 자동지급을 검토하자, 법도 고치자,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정보 연계를 크게 돌려서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먼저 찾아가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감정 포인트입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드시죠? 내가 먼저 무릎 꿇어야만 도와주는 건 너무 서럽다. 자동지급은 바로 그 지점을 바꾸는 시도입니다. 정부가 먼저 찾아오게 만들자. 이겁니다. 오해를 몇 가지 바로잡을게요. 첫째, 내년부터 다 바뀌나요? 하고 물으세요. 제도는 법과 고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표현이 중요합니다. 확정된 건 확정이라고, 검토는 검토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신청주의 개선과 자동지급은 검토와 설계 단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노인과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검토 단계, 의료급여 부양비는 10% 완화해서 폐지 방향으로 진행 단계입니다. 둘째, 생계급여는 이미 큰 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예외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 가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자식이 벌어도 못 받아요 라는 말이 만능은 아닙니다. 요즘 기준은 훨씬 현실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셋째, 의료급여는 앞으로 심사가 단순해집니다. 부양비라는 가상의 금액이 사라지면 실제 생활 형편에 더 가까운 판정이 나옵니다. 병원 다니는 분들께 체감이 큽니다. 이제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월소득, 금융재산, 자동차, 집. 이 4가지만 적어서 한 장에 정리합니다. 돈 숫자는 정확히 쓰기 어렵다면 통장 입금 합계와 최근 평균 잔액만이라도 적습니다. 자동차는 배기량과 연식, 집은 전세인지 자가인지부터 체크를 하세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건강 상태와 병원 이용 패턴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만성질환 독용약 목록, 최근 6개월 외래 횟수, 입원 여부, 치료비 부담감 이렇게 4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의료급여 가능성, 그리고 만약 해당된다면 어느 항목에서 혜택이 큰지 감이 잡힙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동주민센터나 구청 복지창구에 전화해서 지금 말씀드린 정리표를 보고 상담을 예약하세요. 요즘은 서류 안내가 예전보다 단출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가 필요한 분은 관계증명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사진으로 미리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주의가 자동지급으로 가더라도 그 사이 과도기에는 간단히라도 먼저 손을 드는 사람이 시간을 줄입니다. 여기서 자주 하는 실수를 딱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 예전에 타락했다는 이유로 아예 시도를 안 하십니다. 제도는 매년 바뀌고 그 사이 문턱이 내려간 항목이 많습니다. 그러니 다시 문의해보세요. 두 번째, 서류를 한 번에 못 챙겨서 절차가 길어집니다. 담당자에게 꼭 물어보세요. 제가 사진으로 먼저 보내드릴까요? 사소하지만 시간을 단축합니다. 세 번째, 가족관계 때문에 포기합니다. 함께 살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을 못 받는다면 그 사정도 설명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실제 생활 내용을 꼼꼼히 봅니다. 실제 사례로 비교해 볼게요.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계산이 복잡해서 담당자도 표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부양비가 몇 %인지 지역과 재산 유형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상황이 기준에 딱 맞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생계급여는 예외가 아주 상당만 남았고 의료급여는 부양비가 내려갔다가 곧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더 예측 가능해집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달 병원 예약, 다음 달 약값, 내년 건강검진 이런 계획이요. 첫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예외만 남았고 노인과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없애는 검토가 공식화됐습니다. 둘째, 의료급여의 부양비는 문턱을 크게 낮췄고 앞으로는 사라집니다. 셋째, 신청주의는 자동지급으로 바뀌는 방향이며 법과 시스템 정비를 거치면서 실제 생활 속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션입니다. 오늘 보신 뒤에 3줄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 가구의 월 소득감, 보유재산 큰 덩어리, 그리고 최근 6개월 병원 이용감. 이 3줄이면 다음 영상에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점 작아지고 필요한 분들에게는 찾아가는 지급이 표준이 됩니다. 제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쉽습니다. 먼저 시작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서류 목록과 대화 예시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